조선왕조실록 글 권기경.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일러 사관이라 했어요. 사관은 늘 임금 곁을 따라다니며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했죠. 마침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사관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엿보아요. 태수 형님, 그게 정말입니까? 아우테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형님이 춘수가 사관이 되었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태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한 말했다. 잘못되다마다요. 형님은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급제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편적 교리에나 아니면 그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관이 어때서 그러느냐? 태수가 시큰둥하게 나오자 오히려 태우가 우리둥절했다. 정말 몰라서 이러나? 태우는 태수의 얼굴을 물끄러니 받아먹었다.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진 않았다. 춘수가 사관은 그날 나라에서 벌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나가는 사람이었다. 물론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 가운데 집안 좋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뽑히긴 했지만 사관은 그저 그런 벼슬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그래도 제 말은 장원급제를 쓰면 그에 맞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허허, 너는 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러느냐? 여기서 오두방정 떨 시간에 어서 가서 책이나 한 줄 더 읽고 깨우쳐라. 태수는 태호를 내쫓고 난 뒤 조용히 생각이 잠겼다. 드디어 내일이면 궁에 들어가는 날이다. 생각만도 가슴이 뛰었다. 다음날 태수는 관벽을 말끔히 차려입고 궁궐로 들어갔다. 궁궐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일은 기우제에 갔다 오는 일이었다. 태수는 붓과 수첩을 들고 인조 임금 뒤를 따랐다. 인조가 사색자리에 들어서 쭉 들어서 있던 대신들은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다. 태수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기우제를 지켜보았다. 땅의 신이시오, 곡물의 신이시오. 기나긴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둘레가 주의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슬픔에 잠긴 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수는 기우제를 지켜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이런다고 비가 올까?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가뭄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태수는 소위 외양 광고 치는 것 같아서 기우제를 지내는 인조인 것과 대신들이 못마땅했다. 그때 정구가 옆구리를 꾹 찔렀다. 정구는 태수 안가 이번에 사관이 된 또래 동무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고들이? 태수는 움찔하며 얼른 말을 꾸며냈다. 글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있었어. 하하, 넌 정말 탁월한 사관이야. 태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뭔데? 난 글 쓰는 일에는 영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쓴 것 좀 보고 싶은데 그래주겠어? 그건 좀. 태수는 딱 부러지게 말을 붙이고 의문쯤을 냈다. 그냥 잠깐만 볼게. 우리 사이 뭐 어때? 정부가 끈질기게 조르자 태수는 마지못해 부탁을 받아들였다. 꼭 너만 봐야 해? 알겠지? 아이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정구를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기우제가 끝나고 태수는 사초를 쓰려고 춘추관에 갔다. 사초는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관이 적는 것으로 나중에 실록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다. 태수가 혼자서 조용히 사초를 쓰고 있는데 정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태수야, 이래 어쩌지? 무슨 일인데 그래? 조금 전에 영상대감이 주상전화로 배로 들어갔어. 뭐?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화를 만나고 있단 말이야? 태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런데 너는 대체 뭐 했어? 그 자리에서 말렸어야지. 태수는 정글을 나무랐다. 영상대가 막 어떻게 그래? 너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마 너도 정구의 말이 채 끝내기 전에 태수는 어느새 춘추관을 뛰쳐나갔다. 야! 태수야! 어디가? 태수가 달려갔을 때 영상대감이 벌써 인조임금을 만나고 나오고 있었다. 태수는 몸을 고추대고 영상대감 앞으로 다가갔다. 대감마님,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영상대감은 태수를 아래로 쓱 한번 훑어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갔다. 태수는 재빨리 영상대감 앞을 막았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소인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영상대감은 누군잡을 지켜오려면 태수를 노려버렸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느냐? 하지만 태수는 꿋꿋이 영상대감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영상대감께서는 소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소인은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야 하는 사관입니다. 영상대감은 태수의 꼿꼿함에 움찔했다. 태수는 이때를 놓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용의전임이나 되시는 분이 어찌 사관 몰래 주상전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영상대감은 태수의 당돌하게 부르르 떨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수의 말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던 것이다. 벼슬에도 끊어지면 상관없이 임금을 만들 때 반드시 사관 옆에 같이 있어야 했다.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태수는 목소리를 높아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대신들과 궁녀들이 두 사람 쪽으로 모여들었다. 궁녀들은 태수를 바라보며 수덕거렸다. 어머 세상에, 영의정이 한나 사관한테 혼이 나고 있네. 어머 그러게. 그런데 저 용감한 사관이 누구야? 어머 얘는 너 그것도 몰라? 이번에 장애금제한 정태수잖아. 그때 얼굴 화끈 달아오는 영상대감이 태수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내 결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다. 태수는 영상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혼잣말을 했다.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난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임금의 잘못을 적다. 영상대감은 주상전화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태수는 춘추관 탁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이 잠겼다. 그러나 어제 일로 즐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그때 춘추관 사관 8 가운데 벼슬이 가장 높은 황척이가 들어왔다. 정사관, 나 좀 보세요. 황척이는 태수를 책장 뒤편으로 대갔다 보나 몰래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자네 어제 영상대감에게 막무당으로
대들었다면서? 목소리는 작았지만 잔뜩 꾸지람이 묻어나 있었다. 저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어제 일로 태수는 여러 사람한테 꾸지람 떨 때 영상대가 막 때 잘못 봐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어서 가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법을 어긴 건 영상대가 문제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궁궐에 썩을 대로 썩었어. 이러니 백설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 아우성이지. 그런 생각이 들자 태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네 뜻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이게 다 자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황석이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용히 타일렀다. 그런데 태수는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절 판단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황책이 말끝이다.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틀림없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제 쓴 사초를 좀 봤으면 해서. 예? 그렇게 놀랄 것 없다. 너나 정구나 모두 사관이 된 지 얼마도 안 돼. 제대라고 하는지 한번 보려는 것뿐이다. 황초기의 말에 태수는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초를 보여달라니 아무래도 뭔가 꺼림칙해. 뭐하고 있어? 어서 좀 보여달라니까. 황초기의 태수가 꿈을 꿨다. 다시 다그쳤다. 싫습니다. 제 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황사관님께서는 자기 사초나 잘 챙기세요. 태수는 그렇게 쏘아붙이는 쌩하니 자기 자리로 가버렸다. 저런 건방진 놈을 보았네. 황초기는 얼굴 불그락 하며 치를 들었다. 태수가 자리로 돌아오자 이번엔 정구가 잡아끌었다. 왜 또? 태수는 짜증이 났다. 태수야, 너 정말 그 그릇 사초에 실을 거야? 태수는 그제야 정구가 호들갑 떠는 까닭을 알아차렸다. 물론이지.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의 공책 창고를 닫아두고 있는 게 말이 돼? 태수가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말하자 정구가 태수의 입을 막았다. 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튼 그건 주상전하를 탓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 아무리 주상전하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남겨야지. 그게 사관이 할 일이잖아.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는 거고. 아휴, 난 모르겠다. 정구는 머리 이리저리 흔들더니 푸죽에 있던 태수의 사초를 돌려줬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고 조심해. 지금 다들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 고맙다. 태수는 정구의 어깨를 툭 쳤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가 잽싸게 나타났다. 무엇이? 그게 정말이냐? 영상대가 눈썹을 치켜오랬다. 예, 가뭄이들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또 곡수창고로 가라다고 주상께서는 기우제만 지내고 있다고 썼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곧장 그 사초를 가져오너라. 안 그래도 사초를 뺏어버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영상대는 수염으로 어루만지며 눈을 가리게 떴다. 사관 황척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끄러미 영상대를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난 뒤 인조 임금은 태수를 방으로 불렀다.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요즘 나를 몹시 못마땅히 여긴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냐? 그게 정말이냐? 태수는 인조 임금의 말에 뜨끔했다. 전하께서 그거 어떻게 하셨지? 설마 정구가? 아니야, 정구가 그럴 리 없어.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 태수는 세상 궁궐이라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참말인가 보구나. 태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마다 먼저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인의 생각은 사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을 알고 싶으니 곧장 가서 그 사초를 가져오너라. 그 말에 태수는 움찔했다. 어떻게 하지? 잠깐 망설이는 태수는 곧 굳게 다짐을 한 듯 또렷이만 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내가 지금 임금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냐? 임금의 눈물을 붓고 말했다. 예. 사초는 한번 기록을 하고 나면 결코 다른 사람이 보아서도 고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상전하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상전형이라도 하더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태수는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슬슬 끄집어냈다. 목숨이 달아나도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단 말이냐? 인조임금은 다시 한번 힘줘 말했다. 두렵긴 하지만 소인은 그저 사관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할 따름입니다. 만일 소인이 그 일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 일을 반드시 사초에 남길 것입니다. 태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너처럼 당돌한 사관은 처음 보는구나. 인조임금은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그냥 내버려두게. 그깟 일을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떠는가. 인조임금은 화선지에 난을 치면 시큰둥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영상대감 생각은 다르다. 전하, 이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하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놈이 쓴 사초를 가지고 실록을 만들 터인데 훗날 후손들이 실록을 보고 전하를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에 인조의 부지 멈췄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참에 사관을 바꾸는 것이 어떨는지요? 알았네. 그리고 신이 지난번 말씀드린 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말에 인조임금은 잠깐 뜸을 들더니 곧 입을 뗐다. 내일 바로 명을 내리겠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영상대감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이튿날 곧바로 인조임금의 명이 떨어졌다. 경성군, 경안군은 담나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태수는 임금의 명을 두고 자기 길을 의심했다. 경성군, 경안군 세 왕자는 죽은 소현세자의 아들로서 모두 인조의 친손자이다. 더구나 맞손자인 경성군의 나이가 12살이고 막내 경안군은 이제 겨우 4살이었다. 주상전하는 왜 그 어린 것들을 귀양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 춘추가 들어온 정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태수는 그런 정구가 딱딱하는데 입을 어렸다. 넌 어째 그것도 모르냐?
아니 그럼 넌 그 끄덕을 알고 있단 말이냐? 정구가 하도 쪼르는 바람에 태수는 하늘 수 없이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찬찬히 들려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전쟁에 진 조선은 청나라에 소현세자를 볼모로 보내야 했소. 그 뒤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보고 겪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려 했지만 학질에 걸려 그만 나흘 안에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렇게는 갑자기 정구가 끼어들다. 그래서 소윤세자가 독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에 정구는 눈을 번지기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래, 누가 독살했는데? 그건 아직. 태수는 모른 척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짚히는 데가 있었다. 바로 인조임금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로 백성들에게 믿음이 주는 주장은 똑똑한 세자를 둔 것이 오히려 늘 마음에 걸렸어. 게다가 소현세자와 사이가 안 좋았던 영상대감이 그런 주상의 마음을 알아채고 끈질기게 소현세자를 멀리할 것을 부추겼거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태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소현세자가 독살을 당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태수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얼마 뒤 이번에 소현세자의 부인이 강빈이 주상을 죽이려 했다는 죄로 사약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돼. 그것도 모자라 이제 소현세자의 남은 피부치 새 왕자마저 귀향을 보내려 하는 것이지. 이는 훗날 생길지 모를 걱정거리를 미리 없애려는 주상과 영상대감에서 빼어난 속셈이 틀림없어. 태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정구는 몸몸이 옵삭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야, 참말로 무시무시하다. 아이들만 불쌍하지. 귀향을 떠날 어린 왕자들을 생각하니 태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 어린 것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근데 오늘 일을 낱낱이 사초에 남길 것이다. 태수는 바빠라 북가종이를 챙겨두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사초를 써내려갔다. 그날 밤 황척이가 정구를 영상대감 앞으로 끌고 갔다. 태수가 사초에 뭐라고 썼는지 어서 바른 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뭐하느냐. 황척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구를 윽박질렀다. 정구는 한참 쩔쩔맨다. 두 사람을 보고 더듬더듬 말문 열었다. 그게 말입니다. 소인이 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일이도다. 어린 왕자들을 전염병에 돌고 있는 탐나로 귀양 보내는 것은 그들이 풀어 죽이는 것이라 다름없지 않은 일인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놈이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영상대감이 벼락같이 화를 내자 정구가 손을 내저으 말했다. 태수는 그저 어린 왕자들이 불쌍해서 닥쳐라! 영상대감은 눈을 부랴부랴 서슴없이 소리쳤다. 정구는 몸뚱발로 몰라 고개를 푹 숙였다. 영상대감은 곧 옆에 있던 황척이를 바라본 그 소리를 봤다. 그 사초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너는 몸을 끌지 말고 곧장 가서 사초를 고쳐 쓰게 하라. 그러자 황척이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얼굴만 말했다. 대감마님, 태수 그놈이 워낙 오만방자해서 제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한 가지 방법이란요. 그게 뭡니까? 황척이가 눈을 크게 뜨고 붙자 정구가 놀라운 얼굴을 끌어들었다. 대감마님, 혹시 태수를 정구의 말이 채 끝내고 지나 영상대감은 바로 소리를 지었다. 네 이놈!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이 달아나는 수도 있어. 정구는 그 말에 움찔해서 입을 크게 다물고 말았다. 오늘 이곳에서 오갔던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입도 뻗고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영상대감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예. 대감마님. 황척이가 정구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상대감은 야릇한 웃음을 지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사초를 봉인하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 태수는 춘추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단기가 서는 날 이곳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오랫동안 책을 읽었더니 눈이 침침했다. 태수는 두 팔로 쫙 위로 짚어서 길게 이렇게 오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방귀가 탄탄하게 닿았다. 시원한 물이나 한잔 마셔야겠다. 그 길로 태수는 우물가로 가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고 나서 춘추가 안바닥에 들어섰는데 안쪽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니 이번 중에 누구지? 태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다. 그런데도 검은 천을 뒤집었으니 이가 태수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들을 마구 뒤지고 있었다. 아니 저놈이 내 사초를. 태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검은 복면에게로 달려들었다. 태수야 나야 태수를 깜짝 놀라 검은 문을 다루한 정구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구가 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태수는 아직도 못 믿겠다는 듯 얼굴이겠다. 영상대감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 뭘 말이야? 내가 사초에 쓴 글 말이야. 내가 다 말해버렸어. 그러면서 정구는 고개를 떨어졌다. 태수는 기가 막혔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한 말 했구만. 정구가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태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그 사초를 없애야 해. 정구는 밤을 졸이고 말이다.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사초만큼은 지켜야 돼. 너 그러다 진짜 정말 죽고 싶어? 영상대감이 오늘 밤에 널 해치려 한단 말이야. 뭐? 진짜라니까. 그냥 그러고도 남의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정구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태수는 정구가 왜 사초를 훔치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정구는 사초를 없애 태수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마당 쪽에서 빠르게 스쳐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춘추가 문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태수야 저기. 정구가 놀라 소리 지르지 않다. 태수 얼른 정구 입을 막았다. 나는 정구를 때리고 재빨리 책장 뒤로 숨었다. 장각이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검은 국면을 쓴 그의 손에 번쩍이는 칼이 들려있었다. 태수를 죽이려고 보내 자기에게 틀림없었다. 태수는 숨을 지키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순추간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잽싸게 태수의 책상으로 다가가 마구 뒤집었다. 사초를 잡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실컷 뒤져보라지. 태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사초를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저놈이 가고 나면 사초를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겠군. 그런데 책장 꽂혀있던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다. 정글은 두려움을 받으며 또다 그만 책을 떨어뜨리고 간드리고 만 것이다. 그 소리에 자기에게 책장 쪽으로 고개를 걸렸다. 큰일이다. 태수의 등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던 태수는 문득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책장 뒤에 숨어있던 태수는 자기에게 책장 바로 앞까지 다오자 있는 힘껏 책장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정그룹 조문서 소리다. 호소들 하자. 순식간에 빠져나온 태수는 뒷곁에 있는 우물쪽으로 달아났다. 야, 그쪽 막혔어. 정구가 소리치지만 태수는 눈 동안 내달렸다. 정구는 하는 수 없이 태수를 쫓아갔다. 태수는 우물 앞에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안에 숨어있자. 우물 안에 숨어있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어서 따라오기나 해. 태수는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야, 정말 하나 잘못해서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면서 정구는 두레박줄을 붙잡고 우물 안으로 살며시 내려왔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도 물에 닿지를 않았다. 마른 우물이었던 것이다. 정구가 내려오는 동안에 태수는 우물벽에 감춰졌다. 사초를 꺼냈다. 사초를 가슴에 꼭 껴안은 태수는 날이 세기만 숨지게 깨달았다. 얼마 뒤 우물 앞에 자기에게 나타났다가 잠깐 둘레를 살피더니 금세 사라졌다. 어두운 밤이라 우물 바닥에 숨어있는 태수와 정구를 못 봤던 것이다. 그제야 정구는 참았다 숨을 내쉬었다. 태수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저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정구는 앞길이 막막했다. 영상대감의 명을 어겼으니 이제는 자기 몫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태수가 어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정말? 그게 뭔데? 정구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 물었다. 사초를 봉인해버리는 거야. 봉인? 정구는 어리둥절한 얼굴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우물을 빠져나온 태수는 서둘러 사각으로 갔다. 사각은 역대왕들의 실록을 보관하는 것이다. 태수가 사각에 이르렀을 때 포세가들은 바람과 햇빛에 말린 실록을 거두어 괴짝에 집어넣고 있었다. 태수가 들어서자 사각을 지키는 병사들이 태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시오? 춘추관 사관이요. 포세간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어서 들어가 보시오. 병사들을 속이고 태수는 얼른 포세간들이 일하는 곳으로 있는 거 다가갔다. 포세간들은 모두 춘추관에서 보낸 사람들이라 다시 익었다. 자네가 여긴 여기는 웬일인가? 평소 잘하고 지내도 한 포세간이 태수를 알아보고는 웃음을 지며 먼저 말을 건너왔다.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태수도 덩달았으면 스스럼없이 데리고 왔다. 그래, 그럼 잘 됐구만. 여기 와서 봉인 좀 돕기나 실록에 태클만한 흠도 안 생기게 조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는 깍듯이 대답하고 실록을 조심스럽게 괴짝 속으로 옮겼다. 그래, 여기다가 넣어두면 되겠고. 그런데 사람들 몰래 품속에 있던 사초를 꺼내 실록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만일이라도 누가 볼까 싶어 태수는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떨렸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휴, 태수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봉인을 하세요. 봉인을 마치고 나서 포세가들이 실록에 든 괴짝을 모두 누각 안에 집어넣었다. 괴짝이 다 들어서 이번엔 누각에 문을 닫고 커다란 자물쇠를 채웠다. 그제야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이제 한번 줘서. 산안으로 간 조선왕조 실록. 무엇이? 사초를 봉인했다고? 영상장면에 팔자 눈썹이 파르르 떨었다. 예, 간만에 우물에 숨어있는 걸 모르고 찾아 헤매다 뒤늦게 달려갔을 때는 벌써 봉인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영상장면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헛당을 치고는 자기 곁에 책을 집어던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황초기는 자기가 그 책에 맞으면 어깨를 움츠렸다. 황초기는 영상대감은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며 쭈뼛쭈뼛 말을 꺼냈다. 대감만이, 그런데 태수가 어째서 사초를 봉인할 생각을 했을까요? 춘치관에서 타락할 때 한 놈이 더 있었습니다. 옆에다 자기에 끼어들면 말이다. 그렇다면 정구가 틀림없습니다. 그놈이 태수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놈을 그냥. 황초기가 정구를 잡아오려고 불뜨기서 영상대감이 손을 들었다. 그만두어라. 황초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영상대감을 바라보다. 그러자 영상대감이 가만히 입을 뗐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봉인된 사초를 찾아서 없애야 해. 하지만 한번 사초가 봉인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대감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그렇다고 그 사초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게야. 아니 그게 아니라. 황초기가 고개를 내려쳐 얼버무렸다. 이렇게 된 바에야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그리고 영상대감은 자기의 귀에다 대고 뭔가 속삭였다. 다음날 아침 경연에 간 태수는 대신 누가 임금 사이에 오간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적었다. 백성들은 금주름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신들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꼴일 수밖에.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경연을 지켜보고 있는데 내시가 허겁지겁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시는 힘으로 하시면 임금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다. 사각이 불타고 있다니 그게 정말이냐? 인조가 내지는 소리에 대신도 깜짝 놀라 여기저기서 웅성대다. 허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게 말이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어서 가보세. 그러니 대신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돼. 실록에 불타버리면 조선의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야. 대신은 그렇게 혼잣말 하던 손사같이 사각으로 달려갔다. 불길에 휩싸인 사각이로 검은 연기가 속을 쳤다. 병과 관리들이 물을 날려서 부었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서 모래를 날아서 뿌립시다. 태수가 앞장서 모래를 날아서 멀뚱히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둘 태수를 따랐다. 그렇게 물과 모래를 봉으로가면 사기가 뿌렸다. 불길은 좀처럼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더 시간을 끌다가는 봉인된 실록도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태수는 갑자기 물이 가득 든
종이를 집어들더니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태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정구를 깜짝 놀라 태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록만을 지켜야 돼. 태수의 정구를 손을 부딪히고 불길이 휩싸인 사각 안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불길이 막 올려붙으려는 옮겨붙으려는 괴짝 하나를 버쩍 들어 올려 불길을 헤집으며 밖으로 나갔다. 뜨거운 불길이 살갗이 떼고 미키한 연기에 숨이 먹혔지만 태수는 쿡 참았다. 태수가 실록에 든 괴짝을 들고 나오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자, 우리도 이렇게 있을가 아니라 거기서 괴짝을 들고 나옵시다. 누군가 그렇게 외치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사각 안으로 뛰어들어 괴짝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그 방 안에 테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불에 타고 대쳤지만 실록이 든 괴짝은 모두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를 못마땅히 쭉 얼굴로 지켜보는 있는 사람이다. 바로 영상대감이었다. 테스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이게 다 영상대감의 짓이었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잔뜩 조바심이 난 테스는 인조임금을 찾아갔다. 수고했다. 내 덕분에 조상들을 뵐 낯이 생겼구나. 인조임 불기 속에서 실록을 지킨 테스를 칭찬했다. 전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주저 말고 말아라. 이번 일은 누군가 실록을 노리고 일부러 풀어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 반드시 그래야만. 그리고 몇몇 고을에서 맡고 있는 사각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궁궐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마당에 다른 곳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옮겨야 해? 좋단 말이냐. 깊은 산속에 떨는지요. 사람들이 쉽게 발닿기 힘든 산속에 사각을 짓고 병사와 평녀들에게 지키게 한다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깊은 산속이라. 인조를 잠깐 생각해 됐다. 전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실록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라. 그 마침내 인조의 명을 받은 태수는 곧장 고을에 옅어져 있는 실록을 산속으로 옮길 채비를 서둘렀다. 그로부터 며칠 뒤 20-30쯤 되는 친구들이 실록이 든 괴짝을 치고 길을 떠났다. 태수도 호위병사들이 거고 가파른 산길에 올라갔다. 몇 날 며칠 걸은 그때 태수와 무리들은 드디어 깊은 산속에 다다랐다. 둘레가 가파른 골짜기로 둘러싸인 그곳이 오래된 절이 하나 있을 뿐 그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 힘들었다. 그래, 바로 이곳이야. 태수는 주먹으로 불끈 혼자 말했다. 사각을 지을 곳을 마련하다 태수를 목소리를 불러놓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단단히 마음먹고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사각을 지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로부터 오랫동안 모두가 힘을 모아 밤낮에서 몰아보라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태수는 실록이 든 괴짝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 뒤에 사각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아무도 열 수 없게 자물쇠로 문을 굳게 잠갔다. 자, 이제 됐다. 태수는 실록을 품고 있는 사각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으로 자기 기억 쫓겨서 우물에 숨었던 뒤며 불길을 헤집으며 실록을 꺼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머지않아 저 실록들은 범인이 풀리겠지? 그때가 되면 저 실록들은 우리 조선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그때 정구가 숨에 턱이 차서 달려왔다. 태수야, 드디어 잡혔어. 사각에 불을 지른 범인이 잡혔다고. 그래, 참 잘 됐구나. 넌 범인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것도 몰라서야 사간이라 할 수 없지. 태수의 환한 웃음소리에 놀란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파란 하늘 위로 포르릉 날아올랐다. 조선왕조 실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선시대 실록은 사과에 보관했어요. 실록은 화재나 분실에 대비해 여러 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를 궁궐 안에 있는 춘추관 사고와 지방에 있는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죠. 지방 사고로는 전주, 충주, 성주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를 빼고 모두 불타버리면서 산안으로 사고를 산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강화도 만이산, 평안도 묘향산, 경상도 태백산, 강원도 오대산의 대표적인 지방 사고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실록은 일제에 의해 또다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광복이 되고 서울대학교 규정각과 국가 주요 문서를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지요. 오대산 사고지, 한국전쟁 때 불탄 것을 1992년 다시 지음. 기우제, 비오기를 빌던 제사, 조정, 임금과 신하들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정하던 모임이나 자리, 영의정, 조선시대 행정의 최고기관인 의정부의 우두머리 관직을 가진 사람, 세자, 왕의 자리를 이을 왕자, 볼목,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상대편에 잡아두는 사람이나 물건, 자객,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남을 시켜서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 봉에 단단히 붙여 꼭 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그렇게 찍힌 도장. 포세간, 조선시대에 서적을 점검하고 바람에 쐬는 일을 하던 벼슬아치. 이야기 끝. 고생했어요.